얘들아, 어?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나는 아빠는 못자, 아빠는 못자. 잘 자고 좋은 꿈 꿔. 어.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았어. 꿩, 조류, 닭목, 꿩과. 수컷은 장기, 암컷은 까투리라고 부름. 크기, 수컷 80cm, 암컷 60cm. 먹이, 각종 나무 열매, 풀씨, 곡물의 나달, 메뚜기, 개미, 진해 등. 사는 곳, 풀밭, 산지 등. 사는 지역, 한국, 칠레, 일본. 꿩은 대표적인 텃새로 닭과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꼬리가 더 길어요. 몸이 길고 날씬하며 발과 발가락이 발달했지요. 날개가 둥글고 짧아서 멀리 날지 못하기 때문에 날아다니기보다는 주로 땅에서 생활해요. 하지만 밤이면 나무 위로 날아가 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지요. 금개, 조류, 닭목, 꿩과. 머리에 장식 깃과 허리가 황금빛을 띠어요. 1년에 20개에서 30개의 알을 낳아요. 메추라기, 조류, 닭목, 꿩과. 몸집이 작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만 볼 수 있어요. 꿩 대신 닭.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은 꼭 맞는 것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에 써요. 그런데 다른 새도 아니고 왜 닭일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꿩고기로 국물을 낸 떡국의 맛이 훌륭하다고 하여 꿩고기로 만든 떡국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꿩고기는 값이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살림 형편이 어려운 백성들은 먹을 수 없었어요. 그 대신 집에서 기르는 닭을 잡아 닭고기를 떡국에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꿩과 비슷한 맛을 내면서도 구하기 쉬운 닭고기를 이용해 떡국을 끓여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꿩 대신 닭이란 말이 널리 쓰이게 되었어요. 만화영화 감독 정기룬의 엄마 까투리. 우화소설 장기전. 낙타, 포유류, 소목, 낙타과. 물 없이도 오래 지낼 수 있음. 크기 단봉낙타 3m, 쌍봉낙타 2.3에서 2.2에서 3.5m. 먹이 풀, 나무 열매, 곡식 등. 사는 곳 사막, 초원. 사는 지역 아프리카, 아라비아, 고비사막, 몽골. 낙타는 등에 커다란 혹이 1개인 단봉낙타와 혹이 2개인 쌍봉낙타 두 종류가 있어요. 낙타는 사막에서 살기 알맞은 동물이에요. 콧구멍을 여닫을 수 있고 귀 주변에 긴 털이 있어서 사막의 모래바람에 실려온 먼지가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어요. 무엇보다 등에 있는 혹에 지방이 들어있어서 며칠간 먹이를 먹지 않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잘 견딜 수 있어요. 라마, 포유류, 소목, 낙타과. 낙타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몸집이 훨씬 작아요.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사람이 타고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반할 때 이용해요. 관악호, 포유류, 소목, 낙타과. 평지에서부터 해발 5,000m 정도의 산악지대나 반사막지대에서 살아요. 1시간에 50km 이상을 달릴 수 있고 헤엄도 잘 쳐요. 낙타를 잘 다루는 사람. 세상에는 불교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교,
힌두교, 유대교 등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그 가운데 낙타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만든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도 있어요. 조로아스터교는 먼 옛날 페르시아의 철학자이자 예언자인데, 예언자? 음, 이거 페르시아 말로는 자라투스트라라고 해요. 자라투스트라가 바로 낙타를 잘 다루는 사람이지요. 옛날에 물과 풀밭을 찾아 옮겨 다니며 가축을 기르던 사람들은 낙타를 잘 다루는 사람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솝 우화, 아라비아 상인과 낙타, 남생이, 파충류, 거북목, 늪거북과, 천연기념물 제453호로 지정됨. 크기, 등딱지 길이 20에서 25cm, 먹이, 물고기, 조개, 물속 곤충 등. 사는 곳, 강, 연못, 호수. 사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남생이는 거북처럼 생긴 파충류이지만 거북보다 작고 5개의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서 헤엄을 잘 쳐요.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물 밖에서도 오랜 시간 지낼 수 있지요. 위험을 느끼면 목과 다리를 등딱지 속으로 넣고 바로 숨어버리는 습성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모래에 구멍을 파서 알을 낳고 흙으로 잘 덮기 때문에 알도 쉽게 눈에 띄지 않아요. 갈수록 남생이가 사는 강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남생이를 마구 잡아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상자 거북, 파충류, 거북목, 늪거북과. 부드러운 흙을 파서 굴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겨울잠을 자요. 늑대 거북, 파충류, 거북목, 늑대 거북과. 주로 밤에 활동해요. 성질이 사납고 힘이 세며 먹이를 잡을 때는 재빨라요. 남생이 놀이. 남생이 놀이는 추석날 밤에 전라남도의 해안 지방에서 강강술래를 할 때 즐기는 놀이예요. 강강술래는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둥근 원을 만들어 강강술래라는 후렴이 붙은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돌면서 뛰노는 놀이예요. 즉, 큰 원을 그리면서 놀다가 남생아 놀아라 하고 먼저 부르면 몇몇 사람이 원 안으로 들어와 절레절레가 잘 논다, 절레절레가 잘 논다 라고 뒤이어 부르면서 엉덩이 춤이나 곱사등이 춤을 추는 거예요. 절레동요, 남생아 놀아라. 너구리, 포유류, 식용목, 객과. 객과 중 유일하게 겨울잠을 잠. 길이, 몸 길이 50에서 68cm, 꼬리 길이 15에서 18cm. 먹이, 들쥐, 너구리, 열매, 곤충 등. 사는 곳, 숲, 계곡. 사는 지역, 중국,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너구리는 깜깜한 굴에 살아요. 불이 없어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찾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의 공격을 피해 주로 밤에 활동해요. 너구리는 자기가 굴을 파기도 하지만 여우나 오소리가 파놓은 굴에 들어가서 살기도 해요. 또 똥을 한 곳에만 누는 습성이 있어요. 미국 너구리, 포유류, 식용목, 미국 너구리과. 아메리카 대륙에 살며 먹이를 물에 씻어 먹는 습성이 있어요. 바위 너구리, 포유류, 바위 너구리목, 바위 너구리과. 바위가 많은 곳에서 무리지어 살아요. 낮에 활동하고 식물의 뿌리나 줄기를 먹어요. 너구리 같은 사람이라는 별명은 무슨 뜻일까? 동화에서는 여우가 꽤 많은 동물로 나오지만
너구리의 꾀는 여우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엉큼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 너구리라는 별명으로 부르곤 하지요. 한마디로 능글능글하고 음흉스러우며 도저히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너구리 같다고 해요. 너구리는 어찌나 영리한지 총소리가 나면 놀라서 죽은 채 하다가 사냥꾼이 방심을 하면 공격을 하거나 재빨리 도망을 간다고 해요. 만화 영화 감독 다카하타 이시오의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우화소설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라이네케 여우 노린재 노린재목 노린재과 고약한 냄새가 남 크기 1.1에서 65mm 먹이 식물 지백 다른 벌레의 피 등 사는 곳 물속 물위 물가 땅위 사는 지역 전 세계 노린재과의 곤충을 통틀어 말해요. 노린재는 위험에 처했을 때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곤충으로 몸의 크기가 가장 작은 얼룩 깨알 소금쟁이부터 가장 큰 물장군에 이르기까지 3,500종에 이르러요. 몸 색깔은 대부분 초록색이나 검은 빛을 띤 갈색이나 생김새는 납작한 모양부터 긴 막대 모양까지 다양해요. 암컷은 짝짓기가 끝나면 주로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알을 낳아요. 알은 종류에 따라 모양이나 색깔이 달라요. 침노린재 곤충류 노린재목 침노린재과 날개가 발달했으며 뾰족한 침을 다른 곤충이나 애벌레의 몸에 꽂아 즙을 빨아먹어요. 광대 노린재 곤충류 노린재목 광대 노린재과 누런 빛을 띤 초록색 바탕에 빨간색 줄무늬가 있고 반짝반짝 빛이 나요. 참나무, 층층나무 등에 살아요. 노린재는 곤충계의 스컹크. 노린재의 고약한 냄새는 앞가슴에 있는 주머니 모양의 샘에서 나와요. 이 냄새는 스컹크처럼 무서운 동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다른 노린재들에게 위험을 알리기도 해요. 또 짝짓기를 할 때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 냄새를 풍기기도 해요. 동화 이상배의 뿡뿡 방귀쟁이 노린재 누에 곤충류 나비목 누에나방과 누에나방의 애벌레를 가리킴 크기 3mm 알에서 깼을 때 에서 8cm 오령이 되었을 때 먹이 뽕잎 사는 곳 뽕나무 사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알에서 나온 누에는 뽕잎을 먹으면서 자라요. 2일에서 3일 정도 지나면 더 이상 뽕잎을 먹지 않고 잠을 자고 허물을 벗어요. 먹고 자고 허물을 받는 과정을 4번 거친 뒤에는 씨를 토해 고치를 지어요. 60시간 정도 고치를 짓지요. 3일 정도 지나면 고치 속에서 번데기가 되고 다시 12일에서 16일 정도 지나면 누에 나방이 나와요. 누에 나방이 되어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누에를 길러왔어요. 누에가 지은 고치로 실을 만들어 쓰고 누에의 똥도 가축의 사료나 염색의 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써요. 누에 나방 곤충류 나비목 누에 나방과 고치에서 나온 어른벌레예요. 입이 퇴화되어 먹이를 먹을 수 없으며 짝짓기 뒤 알을 낳고 곧 죽어요. 긴 꼬리 산 누에나방 곤충류 나비목 산 누에나방과 옥색산 누에나방이라고도 해요. 날개를 편 길이가 100에서 110mm 정도로 매우 커요. 누에의 신
중국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서 아버지를 붙잡아 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구해오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집에서 키우던 말이 불이 나게 달려가서 아버지를 구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차마 딸을 말에게 줄 수 없었던 아버지는 고민 끝에 말을 죽인 뒤 말가죽을 마당에 널어 놓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가죽이 딸을 감싸 안고 날아갔어요. 그 뒤 아버지가 뽕나무에 걸쳐 있는 말가죽을 보고 가까이 가보니 딸이 누에로 변해 씨를 뽑아내고 있었어요. 딸은 부모님께 자신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말의 아내가 되었고 하늘에서 상을 내려 누에의 신인 잠신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잠신은 그 마을의 누에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늑대, 포유류, 식용목, 객과 꼬리를 밑으로 늘어뜨리고 있음. 크기 100에서 160cm. 먹이, 사슴, 양, 쥐 등 동물. 사는 곳, 숲. 사는 지역, 한국, 시베리아, 중국, 인도 등. 늑대는 젖을 먹고 자라지만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되면 어미가 씹어서 주는 고기도 먹어요. 그러다 2개월 정도 되면 토끼의 뼈를 부술 정도로 이가 튼튼해져요. 그러면 어미 늑대는 새끼 늑대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야 어미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늑대는 식욕이 매우 좋아서 한 자리에서 송아지나 염소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먹어요. 딩고, 포유류, 식용목, 객과. 오스트레일리아 들깨라고도 부르며 성격이 공격적이고 거칠어요. 훈련을 받아 도마뱀이나 뱀 등을 잡기도 해요. 검은 등 자칼, 포유류, 식용목, 객과. 아프리카 지역에 살아요. 하이에나처럼 죽은 동물의 고기나 다른 동물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먹어 초원의 청소부 역할을 해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 왕가의 후손이었던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왕이 되고 싶었던 삼촌이 두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 테베레 강에 버렸어요. 울고 있는 아이들을 늑대가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혀로 핥아주며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던 사람이 늑대가 형제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건강하게 자란 두 형제를 데려다 키웠지요. 두 형제 중 로물루스는 나중에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을 세웠어요. 음악 동화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늑대 피터와 늑대. 동화 그림 형제의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도요새 조류 도요목 도요과. 대부분 봄 가을에 우리나라를 지나는 철새. 크기 12에서 61cm. 먹이 조개, 개치렁이, 게, 새우 등. 사는 곳 물가, 습지, 해안, 갯벌 등. 사는 지역 전 세계. 도요과의 새를 통틀어 이루는 것으로 납작도요, 푸른도요 등 전 세계에 85종이 살고 있어요. 도요새는 매우 재빠르게 먹이를 잡아요. 일단 머리와 몸을 움츠리고 먹이 가까이 살금살금 다가가서 단숨에 부리로 먹이를 찍어 잡아먹어요. 종류마다 부리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먹이를 먹어요. 마도요, 조류, 도요목, 도요과. 부리가 13에서 16cm로 길고 도요새 가운데 가장 커요. 갯벌에 부리를 받고 게, 새우, 조개 등을 잡아먹어요. 꽃가 도요, 조류, 도요목,
도요과, 꽃가 물대새라고도 하며 돌을 뒤집어 먹이를 찾아요. 쇠청다리, 도요사촌, 조류, 도요목, 도요과. 다리 길이가 5cm 정도로 짧고 호수나 바닷가 습지에서 작은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어요. 어부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오래전 중국의 연나라 대신이 이웃 조나라 왕에게 이런 말을 전했어요. 이곳에 오는 길에 입을 열고 있는 조개를 보았어요. 그때 그 조개를 본 도요새가 조개살을 먹기 위해 부리를 조개 입 속으로 집어넣었지요. 그러자 조개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다투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결국 어부가 와서 둘 다 잡아가고 말았지요. 연나라의 대신은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의미에서 도요새와 조개가 싸우다가 어부만 좋은 일이 생긴 이야기를 했지요.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어부지리로 어부의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동화 김화경의 도요새 공주. 두꺼비 양서류 개구리목 두꺼비과 이빨이 없음 크기 6에서 120mm 먹이 곤충, 지렁이 등 입으로 삼킬 수 있는 모든 동물 사는 곳 산간, 습지, 그늘진 곳 사는 지역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생김새는 개구리와 비슷하지만 몸집이 커요. 피부는 거칠고 우둘투둘한 돌기로 덮여 있어요. 두꺼비의 귀 및 피부에는 독을 내뿜는 샘이 있어요. 독은 흰색의 액체로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발달된 것이에요. 커다란 개도 한 번에 죽일 정도로 독해서 다른 동물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두꺼비는 주로 밤에 활동하지만 짝짓기를 하는 시기에는 낮에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작은 두꺼비, 양서류, 개구리목, 두꺼비과 낮은 지대에서 해발 2700m의 고지대까지 분포하며 한 번에 알을 1000에서 6000개 낳아요. 물 두꺼비, 양서류, 개구리목, 두꺼비과 주로 물속에서 살아가며 밤에 물가로 나와 파리 등의 곤충을 잡아먹어요. 귀신 개구리라고도 해요. 두꺼비집을 지으면서 부르는 노래는 무엇일까?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물 길어오너라 너희 집 지어줄게. 두꺼봐 두꺼봐 너희 집에 불났다 쇠스랑 가지고 뚫레뚫레 오너라. 이 노래는 두꺼비 노래를 하면서 부르는 전래동요예요. 한 손을 모래밭에 파묻고 다른 손으로 그 위를 두드리면서 굴 같은 모래집을 짓는 놀이지요. 노래에 나오는 쇠스랑은 땅을 고를 때 쓰는 농기구예요. 전래동화 은혜 갚은 두꺼비 두더지 두더지 포유류 따찌과 두더지과 대부분 땅속에서 생활함 크기 몸 길이 9에서 18cm 꼬리 길이 1.2에서 3.5cm 먹이 지렁이 곤충의 애벌레 등 사는 곳 땅속 사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주둥이가 길고 뾰족한 두더지는 숨바꼭질을 잘하는 동물이에요. 땅에 터널을 파고 생활하며 매우 잘 숨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이 살고 있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아요. 보통 밤에 나와 생활하는데 작은 진동만 있어도 바로 숨어버려요. 다리와 발은 전체적으로 산 모양이고 발가락은 5개예요. 귀와 코는 예민하지만 눈은 잘 보이지 않아요. 가시두더지, 포유류, 단공목, 가시두더지과
배를 제외한 온몸이 가시로 덮여 있고 땅속이나 바위의 틈에서 살아요. 새끼는 암컷의 배에 있는 새끼 주머니에서 10주 정도 지내요. 두더지 따쥐, 포유류, 따쥐목, 따쥐과. 굴을 파서 살아요. 주둥이가 길고 뾰족해 먹이를 찾기에 좋아요. 두더지의 사윗감. 옛날에 한 두더지가 사윗감을 찾고 있었어요. 두더지는 하느님을 가장 멋진 사윗감이라 여기고 하느님께 자기 딸과 결혼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하느님은 해와 달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두더지는 해와 달을 찾아가 부탁했지요. 해와 달은 구름이 자기들을 가려버리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구름은 자신은 훌륭하지 않다고 했고 돌부처는 두더지가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땅을 파헤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더지가 자신보다 훌륭하다고 했어요. 최고의 사윗감을 찾던 두더지는 결국 멋진 두더지와 자기의 딸을 결혼시켰어요. 동화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의 엄지공주 로렌스 부르기뇽의 신문지를 접어서. 두루미 학 조류 두루미목 두루미과 1500마리만 남은 멸종 위기종. 크기 몸 길이 136에서 140cm, 날개 편 길이 약 240cm. 먹이 미꾸라지, 올챙이, 갯지렁이, 옥수수, 식물의 씨앗 등. 사는 곳 논밭, 해안, 갯벌. 사는 지역 한국, 중국, 일본, 시베리아 등. 학이라고도 부르며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는 철새예요. 사람은 누워서 잠을 자지만 두루미는 서서 자요. 얕은 호수나 강에서 다리를 접어 날개 사이에 넣고 한 다리로 서서 자는 두루미를 볼 수 있어요. 두루미가 한 다리로 서서 자는 이유는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새로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정해 보호하고 있어요. 제두루미, 조류, 두루미목, 두루미과. 목과 날개는 흰색이고 앞목 아랫부분과 나머지는 짙은 회색이에요. 천연기념물 제203호예요. 흑두루미, 조류, 두루미목, 두루미과. 머리와 목은 흰색이고 몸은 회색빛을 띤 검은색이에요. 다른 두루미에 비해 키가 작아요. 천연기념물 제228호예요. 우리나라에서 두루미는 무엇을 나타내었을까? 우리 조상들은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래 사는 자연물, 동식물, 상상 속 생물 중에서 10가지를 뽑아 십장생이라고 했어요. 십장생에는 해, 산, 물, 돌, 소나무, 달 또는 구름, 불로초, 거북, 사슴과 함께 두루미도 포함되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십장생을 시나 그림, 조각 등으로 많이 표현했고 병풍에 그리거나 천에 술을 놓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 두루미는 품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조선시대 학자들이 평상시에 입던 옷은 두루미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어요. 지위가 높은 관리들이 입는 옷에 두루미를 수놓기도 했어요. 이솝 우화, 여우와 두루미. 말, 포유류, 기제목, 말과. 맹장이 크고 길며 쓸개가 없음. 크기 2m. 먹이 풀, 마른 풀, 당근, 보리 등. 사는 곳 온대 지역의 숲, 초원. 사는 지역 전 세계. 말은 말, 나귀, 얼룩말 등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보통 봄에 짝짓기를 하여 11개월 정도 지난 뒤에 새끼를 낳아요.
말은 사람에게 중요한 동물로 전 세계 곳곳에서 가축으로 길러요. 동양 말은 키와 머리가 비교적 작으며 몸과 다리는 길고 눈이 크지요. 이와 달리 서양 말은 몸집이 커요. 머리가 크고 목이 굵고 짧으며 다리가 두껍고 눈이 가늘어요. 당나귀, 포유류, 기제목, 말과. 당나귀는 말과 같이 말과 달리 이마에 털이 없고 귀도 말보다 길고 커요. 몸 색깔이 보통 갈색, 회색, 붉은색을 띠어요. 노새, 포유류, 기제목, 말과. 암컷말과 수컷 당나귀 사이에 태어난 동물이에요. 튼튼해서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어요. 유니콘은 무엇일까? 흰색의 몸에 이마에 뿔이 한 개 나 있는 유니콘은 중세 유럽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이에요. 유니콘은 아름다운 생김새에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힘이 매우 세고 뿔이 날카로워 코끼리를 꿰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래서 유니콘의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차면 병에 걸리지 않고 유니콘의 뿔을 물에 담가두기만 해도 바다 전체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도 했어요.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합쳐진 뒤에 영국 왕실의 문장에 유니콘과 사자를 함께 넣어 대영 제국의 상징물로 이용하기도 했어요. 만화영화 감독 데즈카 오사무 하라 세이타로의 푸른 망아지 브링크. 동화 귀도 반 게네흐텐의 조랑말 더크. 말미잘 자포동물문 산호충강 해변 말미잘목 독침을 쏠 수 있음. 크기 소형 5에서 10mm, 대형 60에서 70cm. 먹이 작은 물고기, 새우, 게 등. 사는 곳 바다. 사는 지역 전 세계. 해변 말미잘목과 꽃 말미잘목의 자포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자포동물은 침으로 독을 쏠 수 있는 동물이에요. 말미잘은 다른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생물로 유명해요. 흰동가리에게 살 곳을 주는 대신 흰동가리가 꿰어오는 물고기를 잡아먹지요. 거의 한자리에서 살아가지만 집게의 도움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해요. 말미잘의 몸은 원통형으로 위쪽에 입이 있고 항문은 없어요. 몸속에 빈 공간인 위강에서 먹이를 소화시키고 찌꺼기는 입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요. 해파리 자포동물문 해파리강. 해파리는 큰 갓과 수많은 촉수를 갖고 있어요. 해파리의 촉수에서 쏘는 독침은 매우 강해서 작은 물고기는 바로 죽어요. 히드라 자포동물문 히드라충강 히드라과. 민물에 살아요. 촉수를 내밀어서 독을 뿜어 물벼룩 등을 잡아먹고 소화되지 않은 먹이는 입으로 다시 내보내요. 말미잘은 바다의 아네모네. 아네모네는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꽃으로 이 꽃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에로스의 화살에 맞은 뒤 아도니스라는 청년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나간 아도니스는 멧돼지를 공격하다 도리의 엄니에 받쳐 죽음을 맞이해요. 슬픔에 잠긴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에 생명을 불어넣어 꽃을 피우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네모네예요. 말미잘이 봄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아름다운 꽃인 아네모네를 닮았다고 해서 바다의 아네모네라고도 해요.